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새벽의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치며 정원의 장미꽃잎을 흔들었습니다. 안개 낀 잔디 위를 따라 한 남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이도현 재벌가 회장이자 세상에서 가장 냉철한 남자. 그러나 지금 그의 손에는 라이터가 들려 있었습니다. 작은 불꽃이 켜지고 그 앞에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윤서진, 그의 며느리였습니다. 불빛이 흔들리자 도연의 눈빛도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죠. 두 사람이 함께 찍힌 감춰야 할 기억이었습니다. 도연 회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입니까? 비서 박성주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그냥 정리 중이네. 도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진까지 태우실 필요가 있습니까? 박성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불태워야 이치지. 그의 시선은 여전히 불길에 머물렀습니다. 불꽃이 점점 커졌습니다. 사진 가장자리가 타들어가며 여자의 웃음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 미소가 사라질 때마다 도연의 눈에 미세한 떨림이 스쳤습니다. 이건 죄다. 그의 마음속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왜 아직도 그녀의 얼굴이 잊히지 않는 걸까? 정원 끝쪽에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불길이 사그라지기 전 윤서진이 정원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코트를 걸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차가운 슬픔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태우셨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내야지. 도연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정말 끝낼 수 있으세요? 서진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우린 이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소. 도연이 낮게 말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불길 대신 침묵이 번졌습니다. 장미향과 타는 냄새가 뒤섞여 공기 속을 떠돌았습니다. 서진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그날 이후 전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어요.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도 그렇소. 불길이 완전히 꺼지자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멀었습니다. 라이터 불빛이 다시 켜졌습니다. 도연이 마지막 남은 사진 조각을 태우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오. 그러나 서진의 눈빛엔 알 수 없는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죠. 그녀의 말이 공기 속을 가르며 사라졌습니다. 정원의 불빛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저녁, 저택의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넓은 응접실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시계 초침만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윤서진은 창가에 서서 와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잔 속의 붉은 액체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얼굴엔 아무런 표정이 없었지만 눈동자는 멀리 어딘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이현우는 소파 끝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숫자와 차트가 빠르게 움직이고 손끝은 끊임없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결혼한 지 6년, 그들의 대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은 늦게 들어오셨네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의가 길었어. 현우가 시선을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괜찮아. 배 안 고파. 대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공기 속에 냉기가 퍼졌습니다. 서진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현우의 시선은 여전히 모니터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곤함보다 무관심이 짙었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일정한 걸음, 오랜 권위의 리듬이었죠. 이도현 회장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색 가디건을 걸친 그는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엔 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직 안 잤나? 도연이 낮게 물었습니다. 현우 씨가 일하고 있어서요. 서진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일도 좋지만 밥은 먹어야지. 그의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현우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그를 한번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진을 보았습니다. 잠시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서진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서진의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허기가, 도연의 얼굴에는 오래된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서진은 시선을 내리며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유리잔이 테이블 위에서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 앉지 않고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현우는 어릴 적부터 저 불빛을 좋아했지. 저기 꼭대기층에서 바라보는 세상이 전부라 믿었지. 그의 목소리에 묘한 외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에는 피로와 쓸쓸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싫으셨어요? 서진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난 저 불빛이 차가워 보이더군. 도연이 짧게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슬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우는 그들의 대화를 듣는 듯 하면서도 여전히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세 사람 사이의 간격을 더 멀게 만들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서진의 얼굴을 바라보다 천천히 말했다. 서진 씨, 오늘은 피곤할 텐데 먼저 쉬게.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아버님.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고 도연은 현우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가정은 숫자로 채우는 게 아니야. 그 말에 현우는 짧게 멈췄습니다. 저흰 괜찮아요. 현우가 말했지만 도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의 불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창문 밖에 불빛만이 남아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도연의 시선은 문 너머 사라진 서진의 뒷모습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복도의 불빛은 희미했고 커튼 사이로 달빛이 길게 스며들었습니다. 윤서진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지만 시선은 글자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저녁의 그 시선이었습니다. 이도연의 말없는 눈빛, 그 안에 담긴 온도가 이상하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발소리가 카페 뒤로 묻혔습니다. 문을 열자 은은한 조명이 켜진 서재가 보였습니다. 이도연이 책상 앞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문서에 시선을 두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어요? 서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서진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와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이 두 사람의 숨소리 사이를 가로질렀습니다. 서진 씨는 현우와 요즘 잘 지내나?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뭐 잘 지내죠. 서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 속엔 힘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빛에 이해와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우 녀석은 어려서부터 감정 표현을 잘 못했지. 나를 닮았거든. 도연이 낮게 웃었습니다. 회장님은 다정하시잖아요. 서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정이 아니라 후회가 많을 뿐이지. 그의 말끝이 공기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서진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들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저도 후회가 많아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다. 결혼이 이렇게 외로운 건 몰랐거든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 위에 있던 찻잔을 들어 그녀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거라도 마시게. 차가 식었지만 마음은 덜 식을지도 모르지. 서진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웃었습니다.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향이 입안을 채웠습니다. 따뜻하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의 손끝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들은 마주보지 않았지만 공기 속에 흐르는 감정이 달라졌습니다.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워졌지만 손끝 하나 닿지 않았습니다. 가끔은요. 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따뜻할 때가 있어요.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 너무 잘 알지. 창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타고 떨어지는 빗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재 안에는 차 향기와 빗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순간 서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저택의 유리창 너머로 햇빛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정막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소파에 앉아 한 장의 메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현우가 놓고 간 일정표였죠. 해외 미팅 3박 4일. 글자 하나하나가 서늘했습니다. 그녀는 그 메모를 천천히 접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공간은 지나치게 넓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걸음소리가 났습니다. 규칙적인 발소리, 익숙한 리듬이었죠. 이도연이 잔잔한 표정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오늘따라 양복 대신 얇은 셔츠를 입고 있었고 단추 하나가 풀려 있었습니다. 서진은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다시 그를 향했습니다. 현우는 출장 갔나 보지? 도연이 물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요. 서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저녁 먹었나? 입맛이 없어서요.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밥은 먹어야지. 아무리 마음이 힘들어도.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따뜻했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버님은 늘 밥부터 챙기시네요. 살아보면 알지. 밥을 놓치면 마음이 흔들린다는 걸.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듯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좀 괜찮으세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은 척하며 사는 게 익숙하네. 도연이 웃었습니다. 전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직 젊은 거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는 식탁 끝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컵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그의 손등 위에 비친 빛이 서진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돌렸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요즘 마음이 불편한가 보네.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냥 스스로 낯설어요. 서진의 말이 작게 흘렀습니다. 도연은 손을 내밀어 테이블에 놓인 메모지를 가볍게 접었습니다.
그 안에 출장이라는 단어를 읽고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길게 느껴질 거야. 그 말은 위로 같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진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아버님은 외롭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그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안다고 말하면 자네가 믿겠나? 믿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눈동자가 그를 향했습니다. 시간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둘 사이의 공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멀리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에 빗방울이 부딪히며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 오네. 정원 닫아야겠어. 그가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진은 뒤를 따르려다 멈추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네. 이건 내가 할 일이지. 그러나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서진 씨, 사람이 마음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깊게 울렸습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말이 그리고 그 시선이 가슴 한쪽을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비가 더 거세졌습니다. 창밖의 불빛이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젖은 정원 위로 도연의 실루엣이 비쳤습니다. 그는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손끝으로 유리창을 스쳤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이건 아니야. 그러나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건 비의 일부처럼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비추며 저택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오후의 공기는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 속에 묘한 불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식탁 위에 놓인 꽃병을 정리하며 손끝으로 장미줄기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장미의 향이 강했습니다. 손끝이 가시를 스치자 작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흠칫했지만 아무 말 없이 손을 닦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이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셔츠 소매를 걷은 모습이 평소보다 편해 보였습니다. 꽃을 자주 갈아주나 보네. 그의 목소리가 잔잔히 울렸습니다. 향이 금방 사라져서요. 서진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향이 오래 남으면 좋을 텐데 가끔은 빨리 사라지는 게 더 낫죠. 짧은 대화였지만 공기 속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꽃병 옆에 놓인 컵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그의 시선이 서진의 손끝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상처가 선명했습니다. 피가 나네. 그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살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스쳤어요. 이런 건 바로 소독해야 해. 그는 주방 서랍에서 밴드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그녀의 손등에 닿았습니다. 서진은 숨을 고르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묘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이러다 버릇되겠어요. 그녀가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버릇? 이렇게 챙겨주시는 거요. 도연은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손을 놓으며 천천히 물러섰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네. 그의 말은 짧았지만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정적이 흐르고 이현우가 들어왔습니다. 출장에서 하루 일찍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현우 씨? 서진의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출장이 예상보다 빨리 끝났어. 현우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이 두 사람을 향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시선을 내리며 조용히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진은 손끝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랑 뭐 하시죠? 현우가 물었습니다. 그냥 손을 다쳤다길래.
도연이 차분히 답했습니다. 그래요? 현우의 표정에는 미묘한 의심이 비쳤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가까이 계셨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진은 말을 잃었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차분하게 변했습니다. 현우야, 내가 오해할 일은 아니다. 오해든 아니든 이상해 보이네요. 현우의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서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 씨, 그만하세요. 내가 뭘 그만해? 단지 물었을 뿐이야. 도연은 천천히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정은 신뢰로 지켜지는 거다. 그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 신뢰를 깨는 건 누군데요? 현우가 날카롭게 되받았습니다. 순간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떨림을 보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나? 아버지도 느끼시잖아요. 뭔가 이상하다고. 그 말에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더 큰 대답이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돌려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쾅 하고 울렸습니다. 남겨진 공기 속에서 서진은 숨을 들이마시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겠죠. 도연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균열이 시작됐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에서는 천둥이 울리고 저택의 정원 위로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윤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서재 문 앞에서 서류를 내던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불신이 엉켜 있었습니다. 공기 속에는 젖은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왜 숨기세요? 현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서진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나한테 솔직히 말해. 아버지랑 도대체 뭐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만 거짓말해. 그의 외침이 천둥 소리와 겹쳐 울렸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손끝이 와인잔을 놓쳤고 붉은 액체가 카페 뒤로 번졌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젖은 어깨와 단단히 담은 입술이 긴장을 더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아버지, 왜 지금까지 모른 척 하셨어요? 현우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모른 척한 게 아니라 믿고 싶었던 거다.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부 알아요. 현우의 손에 휴대전화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정원에서 마주보고 웃는 도연과 서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숨을 삼켰습니다. 도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현우야, 내가 보는 게 전부는 아니다. 그럼 뭡니까? 사랑이에요? 연민이에요? 그건 도연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감정이 그의 눈빛 속에 번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지 몇 년 됐다고 이건 배신이에요.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그 한마디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서진 씨, 그만. 도연이 낮게 말했다. 당신도 이제 멈추세요. 서진이 눈을 들었습니다. 더는 숨을 수 없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둘 다 미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천둥이 다시 울렸습니다. 도연은 현우 앞에 섰습니다. 현우야, 나를 원망해라. 모든 건 내 잘못이야.
아니요, 아버지. 전 이제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서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와인 자국 위로 떨어졌습니다.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다 끝났군. 창문 밖에서 번개가 터졌습니다. 그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비추었습니다. 서진의 눈빛엔 절망이, 도연의 눈빛엔 후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겹쳐졌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닌 죄의 무게로 이어진 실루엣이었습니다. 새벽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저택 위로 남은 물방울들이 지붕을 따라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불 꺼진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와인 자국이 남아 있었고 잔해처럼 부서진 잔 조각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손끝은 얼어붙은 듯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나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그때마다 현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둘 다 미쳤어요. 그 말이 머릿속을 파고들며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이도연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옷은 아직 축축했고 눈가엔 피로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진 앞에 섰습니다. 서진은 그를 올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 씨는 돌아오지 않겠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 도연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기다려야지. 그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목소리 안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 할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소? 아니요. 중요해요. 전 이제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어요. 도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미련보다 책임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책임질게.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약속처럼 무겁게 흘렀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모든 걸 정리할 거요. 그룹도 자리도 이름도.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잃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무너진 듯 낮았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서진의 말이 공기를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우린 서로에게서 위로를 찾은 거죠. 그래도 마음은 진심이었소. 진심이 죄가 되기도 하나요? 그렇지. 세상은 그렇게 말하니까.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 방 안을 덮었습니다. 밖에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여명이 스며들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렸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정원은 물기 어린 풀잎 위로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 정원 참 이상하죠. 처음엔 너무 아름다웠는데 이젠 두렵지. 도연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도 비가 왔어요. 그래서 불을 태웠지. 그 불로 다 태운 줄 알았는데 감정은 불보다 질기죠. 그녀가 창문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끝이 유리에 닿자 바깥 공기의 차가움이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럼 아버님은요? 난 남아야지. 이건 내가 만든 결과니까.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어깨에 코트를 걸쳤습니다. 떠나요, 서진 씨.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문 앞에서 그녀가 멈춰 섰습니다. 후회하세요?
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매일. 그 말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그녀는 문을 열고 새벽빛이 비치는 복도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 빛이 그녀의 뒷모습을 천천히 삼켰습니다. 도연은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멀리서 새벽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돌이킬 수 없지. 햇살이 천천히 정원을 덮었습니다. 밤새 내린 비가 그치고 나뭇잎 위에는 물방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기는 차분했고 새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이도연은 천천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정원 끝으로 걸어가던 그는 장미 덤불 앞에 멈췄습니다. 그곳은 그와 서진이 처음 마주 앉아 차를 마시던 자리였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장미꽃잎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기억이 피어올랐습니다. 서진 씨, 이 자리가 기억나나?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종이 끝이 살짝 젖어 있었고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님, 이 집을 떠나는 날 저는 제 마음도 함께 묻습니다. 그날 정원의 불길처럼 제 감정도 다 타버리길 바라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은 건 죄책감이 아니라 그리움이었어요. 저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세상에선 죄라면 제 인생은 죄로 가득 찼겠죠.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던 그날, 제 삶은 다시 시작됐으니까요. 용서는 바라지 않아요. 다만 언젠가 정원에 피는 장미를 볼 때 우리 이야기를 조금은 따뜻하게 떠올려 주세요. 서진 드림. 편지를 다 읽은 도연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가에 빛이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그는 편지를 조심스레 접어 가슴에 넣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끝났구나.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이 떠났던 방향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소리를 향해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시선을 정원으로 돌렸습니다. 햇빛이 장미 위에 내려앉으며 꽃잎을 반짝이게 했습니다. 그 빛 속에 서진의 웃음이 스쳤습니다. 죄였지만 따뜻했지.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정원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 속에는 그와 서진이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가장자리는 불에 그을려 있었지만 둘의 얼굴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는 사진을 한동안 바라보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손끝이 잔잔히 떨렸고 입가에는 아주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람이 불어 장미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 중 하나가 그의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 꽃잎을 집어들고 말했다. 사랑은 죄가 아니었어. 햇살이 점점 강해지며 정원을 가득 비추었습니다. 그의 손 위에 있던 꽃잎이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 한 시대의 사랑이 조용히 끝나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